네, 51강 2부 방송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남부지법 사건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간단하게 또 뭐 판서를 해드릴게요. 판서해서. 남부 이 사건에서 이제 27분의 12지분을, 이건 아마 이분들이 옥모 씨하고 김모 씨가 27분의 10이니까 뒤에 0자를 하나 더 붙이면요. 270분의 120이잖아요. 여기서 옥모 씨가 270분의 36, 김모 씨가 270분의 84. 요 두 개 합치면 120이 되잖아요. 그죠? 이걸 이제, 이분들 27분의 12지분을 2억 3,480만 원에 낙찰받았습니다. 2014년 5월 달에. 예. 요거는 이제 낙찰된 사례입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그래서 이제 2015 타경을 해서 여기 옥모 씨 있잖아요. 옥모 씨. 이분이 270분의 36 지분권자잖아요. 이분이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 신청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보니까 1차 가격이 7억 5천만 원인데 이 1차 길날 7억 5천만 원 이상으로 낙찰해 버렸어요. 7억 5천만, 7억 5천 10만 7,190원에 낙찰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 2월 달에 옥모 씨하고 김모 씨니까 이분들이 여기 제가 여기다 예상 배당표는 7억 4,500을 했어요. 뭐 경매 비용 한 500만 원 넉넉하게 빼버리고 그러면 7억 4,500 대비해가지고 이분들 낙찰받은 지분이 270분의 120이잖아요. 요거 계산해 보니까 3억 3,100만 원. 3억 3,100여만 원이 배당이 된단 말이죠. 근데 여기 지금 보면은 2016년 2월 달이죠. 이분들이 대금 납부한 게 2014년 5월 달이거든요. 요 보면 만 2년이 안 걸렸죠. 그죠? 만 2년이 안 됐잖아요. 만 2년이 안 됐는데 2년 전에 이런 장사를 해야 돼. 2년 전에 보니까 2억 3,480만 원 투입했는데 이것저것 다 해가 한 2억 5천만 원 정도 들어갔다 치자 이거죠. 근데 2년 후에 보니까 3억 3천만 원 하면 어쨌든 산술적으로 계산하더라도 한 8천만 원 정도의 차익이 발생되었지 않았느냐. 물론 이거 가지고 또 자기네들 각자 지분만큼 이렇게 나누어서 이제 뭐 배분을 하겠죠. 어쨌든 봐도 이분들 같은 경우는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었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 사건을 잠깐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2015 타경으로 넘어갈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요, 지금 제가 여기서 소개시켜드리는 내용처럼 그렇게 하시면 돼. 봐가지고 법원 경만 뭐 고등수학 막 푸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남들이는 뭡니까? 어쨌든 이 지분 경매에 대해서 나보다 먼저 한 발짝 앞서 나아간 소위 경매 선배들이죠, 그죠? 이분들이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루트를 밟아가지고 나름대로 수익을 창출했는가, 우리 그것만 보자 이거. 그거 봐가지고 그대로 따라하면 될 거 아닙니까? 따라하면 뭐 문제는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 가진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니까 공유물 분할을 위한 부동산 형식적 경매 이렇게 나왔네요. 형식적 경매 해가지고 옥모 씨 이분이잖아요. 이분. 여기 이제 위에도 적어놨습니다만 옥모 씨가 270에 분지 36. 지분권자가 소송에 여기 또 청구에 1원은 나와 있죠. 1원 나와 있는데 이게 이것도 이제 1차 기일날 한번 변경되고 다음에 1차 기일날에서 7억 5천여만 원에 낙찰되었고 여기에서 뭐 제가 아까 뭐 자료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배당 금액이 7억 4,500만 원이다. 이랬을 적에 자기네들 27분의 12를 해보니까 약 한 3억 한 3천 정도 수익이 배당이 된다 하더라.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 2억 뭐 한 4천만 원이니까 2억 5천만 원 되니까 어쨌든 한 2년여 만에 8천만 원의 어떤 이런 경우는 대단히 양호하다 이거죠. 그죠? 이런 경우는 또 이제 특히 이제 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면요. 이게 운때도 맞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운칠기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 앞으로 넘어져도 뒤통수 깨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참 재수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도 뭐 순풍 일이 잘 진행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요즘 같은 그런 시절에는 입찰 참여하신다 했을 적에는 특히 뭡니까? 입찰 가격 산정하시는 데 있어가지고 참 대단히 조심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 건만 보시더라도 일단 보시면요. 여기 잠깐만요. 화면을 좀 조정해 드릴게요. 잠깐만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네. 이 건에 있어가지고, 가격 시점이 2015년 3월 11일이거든요. 그죠? 2015년 3월 11일 날
감정인이 현장 나가 조사해 보니까 7억 5천만 원 평가되었다. 형식적 경매인데요. 그냥 뭐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경매예요. 그냥 들어와서 낙찰 받으시면 됩니다. 실질적 경매하고 뭐 특별히 큰 차이점은 없어요. 몇 번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그냥 들어가세요. 그냥. 그리고 일단 만약에 입찰 들어가신다 그러면요. 어떻게 보면 저기 저하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일면식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뭐 사실 입찰 들어가기 전에 뭐 안정이 젊어지기 뭔데 뭐 내가 사건 번호를 까발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전화 안 주셔도 돼요. 오히려 그런 분들 저한테 전화 안 주시면 제가 감사하죠. 그렇지 않고 정말로 이게 뭔가 안정이 단 1이라 좀 뭐 믿는 구석이 있다더라 그러면요. 뭐 전화 주셔가지고 사건 번호 들이밀면 말이죠. 또 어떤 분들 사건 번호 불러주면 네가 입찰 들어가는 거 아이가? 제가 미쳤습니까? 들어가게. 제가 그렇게 막 물건 이것저것 막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재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와가지고. 그래서 일단 사전에 전화를 주셔가지고, 그죠? 전화를 주셔가지고, 나름대로, 한번 조율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제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봐가지고, 요런 게 조금, 고개 이렇게 하겠는데요? 하면, 그 점에 대해서 좀 조심하고 나서 입찰 들어가면 되지 않느냐. 이게 법원 경매가요, 이게, 어떤 경우 딱 보면, 요거 좀 조심해야겠다라는 게 몇 가지 있어요. 아니면 일반적인 물건 같은 경우 그런 게 잘 없습니다. 잘 없고, 이제, 간혹가다 요거 조심해야 된다. 이런 게 간혹가다 있거든요. 그런 게 보면은 내 눈에는 안 보이는데요. 다른 사람 눈에는 보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 육수님 말씀처럼 지역 모임이 있으면 참 좋죠. 진짜입니다. 지역 모임이 있으면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술 먹는 모임이 아니고, 그죠? 실전 감각을 깨우치고 향상시키는 그런 모임이 있으면 대단히 좋다는 것이죠. 그죠? 일단 그렇게 하시고, 뭐 카페에다가요, 제 네이버 카페에다가 그런, 뭐, 의견 있으시면요, 카페 뭐 자유 게시판에다 글도 올려주시고 하면은, 이제, 카페라는 것이 제가 운영한다 해가지고 그 카페 제 거다. 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과연 여러분들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제 막 글 쓰시고 이렇게 하시다 보면요, 서로 또 모임을 가질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또 옆으로 많이 해버렸죠?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건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성공한 경매다. 여기도 보니까, 같은 날짜니까 이 두 분이서 공동입찰한 거란 말이죠. 공동입찰. 사건 번호도 같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가처분을 딱 하셨네요. 그죠? 가처분 내용이 뭔가 한번 볼까요? 가처분에 아마 공유물 분할, 피보존 권리가 아마 공유물 분할 청구권일 겁니다. 공유물 분할. 잠깐만요. 가처분이 어디 갔느냐, 가처분이, 여기 있네, 봐가지고, 가처분이 보면요. 피보존권리 나와 있지 않습니까? 피보존권리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채권자 옥모 씨 분이 이제 지분 낙찰 받으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냐면요, 역경매 대상이 되든, 역경매 대상이 안 되든, 그건 불문하고, 일단은, 낙찰 받고 나서 가등기보다는 가등기가 큰 게 실익이 없어요. 계속 잔머리 굴린다고 그러는데 그 가등기에 뭐 또 그 큰 실익이 없다는 것을 나중에 실제 그 경매 사례를 놓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볼게요. 그거보다 가처분 등기. 그러니까 특히 이제 역경매 제가 자꾸 역경매 하니까 역경매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시는데요. 역경매 잘 안 일어납니다. 근데 간혹가다 일어난단 말이에요. 잘 안 일어나요. 그런데 간혹가다 이게 역경매 탁탁 걸린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꾸 이제 기계적으로 역경매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역경매 물건이 들어, 그런데 이게 상대방에서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한다 하더라. 낙찰 받고 나서 대금 납부함과 동시에 막바로 그냥 상대방 지분에 대해서 공유물 분할 청구권을 피보존 권리로 하는 가처분을 팍 해버려야 돼요. 가처분 같은 경우는 말이죠.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가등기 같은 경우는요, 가등기 가등기 설정하는 양식 서류 있습니다. 그건 다 첨부해가지고 법원에 제출하면 가등기 돼요. 근데 가처분 등기는요, 안 돼요. 어떻게 한다? 법원에다가 가처분 신청해야 됩니다. 신청해가지고 법원에서 그 가처분이 신청한 가처분이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느냐 말이지. 여기에 따라가지고 타당하면 인용하면 등기해줘요. 기입 등기해준다. 근데 타당하지 않으면 기각, 가. 그럼 등기 안 된단 말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분 낙찰 받기 전에, 요거 봐라, 이거 가처분 해야겠다 하더라. 그러면 내가 낙찰 받기 전에, 물론 그래, 내가 낙찰 받을지 못 받을지 모르는데, 그런 이제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생각하지 마시고, 무조건 낙찰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건 낙찰 받는다니까. 아이고, 내가 낙찰 받겠나? 못 받아요, 그런 사람들은요. 1도 그 부정적인 생각하지 마시라니까. 내가 이거 분명히 낙찰 받는단 말이죠. 그것도 확 돈, 많이 때려버린다.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은, 그럼 내가 어떻게 됩니까? 그럼 내가 미리 가처분 등기 신청서도 작성 한번 해봐야겠더만. 해놓으세요. 해가지고 내가 낙찰 딱 받은 것 동시에 이 빨리 하고 싶다 그러면 또 담당 경매에게 가세요. 이게 우리가 뭡니까 법원 행정처에서 발간된 뭡니까 민사집행 실무제역 책보게 되면 뭐냐면 경매 절차 해가지고 뭐랬지 매각 허가 결정 나고 허가 결정이 확정되고 나서 얼마 있다가 대금 납부하고 그 절차가 딱 나와 있거든요. 우리 그런데 너무 충실하지 말자 이거지. 바른 생활의 사나이가 되면 안 됩니다. 교과서적으로 이 경매는 제가 볼 때는 교과서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보고 있습니다. 낙찰을 받았어. 아이고 난 빨리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담당 경매에 가가지고 그냥 충성하면서 대금지급 기한 좀 빨리 좀 잡아봐요 해가지고 맨입을 하지 마시고 비타업에 한 박스라도 사가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아마 대금지급 기한을 뭐 빨리 땡겨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법원 경매 물건을 가지고 놀 어떤 수준이 되셔야만 되지 않겠는가. 오늘 자꾸 이 옆으로 빠지는 신소리를 많이 하죠. 그죠? 이제 이런 말씀 듣기 싫어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이 계시던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건 같은 경우는 보니까 뭐 이제 비교적 이제 받아 성공한 그런 케이스다 일단 그렇게 보시고요. 또 다른 거를 하나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게 8번인데요. 이게 서부 지방법원 사건입니다. 이것도 보니까요. 이것도 패턴 똑같아요. 가지고 패턴 똑같은 게 저도 슬슬 이제 제가 지겨워져요. 근데 이게 보면은 이것도 이미 낙찰된 사건이었습니다. 2013에다 2014로 끝나버렸거든요. 근데 2011분에 20분에 대해서 4,219만 원에 낙찰 받았어요. 2014년 5월 달에. 근데 보니까 여기에 진모 씨인데 진모 씨가 2014로 해가지고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 신청했잖아요. 그죠? 신청하니까 1차 가격이 2억 9천만 원이었어요. 2차 기일 날에 누가 뭐 2억 5,879만 원에 단독으로 낙찰되었습니다. 2016년. 그럼 어쨌든 이분이 지분을 낙찰 받아가지고, 수익 실현은 약 한 2년 후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지분을 낙찰 받아가지고 상대방과의 어떤 소송을 거쳐가지고 경매에 붙인다. 들어가면 요 땅은 한 2년 정도, 최하 2년 정도는 보셔야 됩니다. 그죠? 또 어떻게 보면은 이분이 이제, 2년이라는 기간 안에는 말이죠. 소송하고 경매 붙이고 이러다 보니까 한 2년 정도, 빠르면 한 1년 반 정도 이렇게 보셔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진모 씨는, 이 진모 씨죠. 그죠? 자기 집은 11분이잖아요. 이 중에서, 이게 또 이상해요. 봐가지고, 55,000번에 6,667에 대해서 가등기를 내놨어, 가등기. 가등기하고 타 지분이죠. 그죠? 타 지분이 돼가지고 11분 군대에 대해서는 공유물 분할 청구권을 피보전 권리라는 가처분 등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등기부 일부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등기부 일부 내용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지우고, 서부지법 사건인데요. 이게 먼저 보시면은, 이분 지분이 11분이에요. 이렇게 11분이잖아요. 이걸 진모씨라는 분이 자기 강제경매를 낙찰받았어요. 그러나서 7번이죠. 7번 진모 씨 지분 11분의 2 중에서 일부에서 55,000번에 6,667에 돼가지고요. 이렇게 해도 가등기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굳이 이제 지분을 쪼개가지고 가등기 한다 그러면요. 입찰할 적에 두 사람이 입찰 안 해도 됩니다. 이렇듯이 한 명이 입찰해도 돼요. 한 명이 입찰하고, 그 다음에 봐가지고, 뭡니까, 그 이후에 해가지고요. 이런 가등기 할 사람에 해서 요 지분 중에서 일부 가등기, 이런 식으로 이제 치고 빠지면 되거든요. 근데 이 가등기를 잘 하셔야 되는, 이런 가등기는요, 어쨌든 55,000번에 6,667이니까, 11분의 2인데 괜히 뻥튀기 하니까 엄청 커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11분의 2 중에서, 이 지분 중에서 55,000분의 6,667이라는 것이지요. 그죠? 이런 식으로 어떤 지분 일부에 대해서 가등기했다 하더라. 그러면 이 가등기는요, 나중에 때로는 애물단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제가 가등기 부분은요, 제가 나중에
관련 부분 같이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봐가 이분은요, 자기 지분 11분의 2지분 중에서 일부에 대해서 가등기, 그것도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이 가등기, 보니까 전부 다 55,000분의 4,667, 55,000분의 1,000, 55,000분의 1,000 이런 식으로 가등기를 했어요. 가등기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또 어떻게 됐느냐 보니까 쭉 내려가다 보면요, 또 올라와 있네요. 보니까 여기서 이제 2번 여기 타지분권자입니다. 2번 김모 씨 분에 대해서 가처분 했는데, 피보증 권리, 가처분은 항상 피보증 권리를 보시라는 말씀드렸거든요. 이 피보증 권리 이거 보셔야 됩니다. 피보증 권리가 뭐냐? 그 밑에 채권자 있잖아요. 채권자. 제가 김모 씨거든요. 이게 이분이 11분에 20분 낙찰 받으신 분이잖아요. 이 양반이 요구하는 사항이야. 누구한테? 이 사람들한테. 뭘 요구하는데? 요거를 요거. 공유물 분할 등기 청구권입니다. 찢어 이거지, 한마디로. 난 이게 아마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11분에 20분 낙찰 받아가지고 처음부터 소송에서 경매 붙인다. 그게 아니었겠지요. 처음에는 가서 안녕하세요. 근데 도대체 이 양반들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되는 게 이씨 하면서 그냥 소송에서 경매를 붙였지 않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가처분을 해놓고 나서 그 이후에 보니까 가처분 등기가 이제 말소가 되고 나서 이게 이제 공유물 분할 소송에 의해 경매가 되니까 공유자 전원 지분 전부 이전해서 임의경매라는 매각해가지고 이모 씨 앞으로 소유권 넘어가 버렸거든요. 넘어가면서 근데 이분이 아마 저기 소유권 이전은 2016년 1월 달에 했잖아요. 이전 등기가. 근데 이미 이 당시 등기할 당시 가처분 등기는 없어졌다는 겁니다. 이 가처분은 이게 공유물 분할 청구권을 피보증 권리라는 가처분되어 있다. 그런데 이 물건이 공유물 경매에 붙였다 하면 이 가등기는 이제 목적 달성을 다했기 때문에 이것은 허당입니다. 허당이고. 문제는 이게 우리가 이제 가등기를 가지고 쪼개기에 막 이게 역경매인데 여기 이제 9번 가등기는 일단 말소가 됐거든요. 말소가 됐는데 말소 사유가 뭡니까? 해제제, 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쌍방 간의 협의에 의한 협의 말소입니다. 예. 만약에 법원에서 낙찰자가 대금 납부함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 촉탁 등기 신청서를 제출한단 말이죠. 그럼 법원에서 알아서 등기부등본상의 어떤 권리, 말소될 권리를 말소시켜준다. 이게 직권 말소입니다. 직권 말소. 법원에서 직권 알아서 말소시켜준다 이거죠. 이게 보니까 이분이 임의경매라는 매각을 등기 원인으로 해서 언제 등기했습니까? 2016년 1월 15일 날이죠. 그죠? 2016년 1월 15일 날 등기된 건 전부 다 직권 말소. 직권에서 법원에서 등기해 준 거예요. 근데 보니까 가등기는 언제입니까? 2016년 2월 7일이죠. 2월 17일이죠. 그죠? 그러니까 한 달 후에 가등기가 해제를 원인으로 해서 말소했다. 아까 보니까 무슨 55,000번에 5,667인가 그 가등기 지분 있잖아요. 그죠? 예. 해제를 원인으로 해서 말소됐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좀 상당히 궁금해요. 그러니까 해제를 원인으로 해서 말소됐던 게 어쨌든 협의에 의한 말소거든요. 협의에 의한 말소는 뭐다? 이게 소유자, 낙찰자죠. 그죠? 이 낙찰자 이분하고 그리고 가등기권자하고 간에 어떤 뭔가 대화가 있었을 거 아니냐 이게. 그냥 이분이 가가지고 어이 여봐 가등기 말소 서류 줘봐봐 하니까 가등기권자 예 알았습니다 이렇게 줬는지 줘봐봐 했어요. 웃기는 소리하고 자빠져 앉아있네면서 막걸리값 내놔 이런 식으로 또 왔다 갔다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제가 못 봤기 때문에 어쨌든 뭐 해제를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가등기 말소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2017년도 4월 달에 이분이 또 이제 누굽니까? 정모 씨한테 3억 950만 원에 팔고 나왔다더라. 어쨌든 가등기 이 부분 말이죠. 이건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저는 안종현 경매 스쿨에서는요 이걸 막 가등기 가지고 이렇게 쪼개가지고 저는 그렇게 쪼잔한 그 경매는 말씀을 안 드리려고 제 성격상 저는 그거 안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걸 제가 말씀드리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 쪼개기 해가지고 막 하는 팀들이 있다니까요. 그럼 그런 팀들한테 최소한 제 방송 들으신 분들은 안 당하지 마시라는 측면에서 이걸 지금 말씀드린다는 겁니다. 그죠? 근데 제 말씀 들으시고, 저렇게 하면 활용해도 되겠다. 그럼 활용하세요. 하셔가지고, 돈 많이 보시면 좋잖아요. 그죠? 일단 그렇게 보시고요. 잠깐만요. 요건 제가, 요건 관련해가지고요. 이거 서부 사건인데, 이것도 경매정보지를, 이거 다 보여드리려면 이거 시간이 모자랄 것 같은데, 오늘 또 지금, 고민되네요. 잠깐만요. 서부의 14타경에 20109
서대문구 홍은동입니다. 서대문구 홍은동 해가지고요. 뭐 위에도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만은 전 사건에서 이 11분의 2 지분 낙찰 이후에 11분의 2 지분 일부의 가등기라고 타 지분에 대해서 가처분 등기한 다음에 공유물 전부를 임의경매 신청하였고 낙찰로 이 땡땡씨가 소유권 취득했고 1월 15일 날 소유권 이전했는데 2월 17일 날 해제를 조금 전에 등기부등 보시잖아요. 그죠? 해제를 원인으로 가등기 말소되었다. 일단 그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 이제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입니다. 2014 타기 이렇게 나와 있고, 그러니까 청구액이 얼마다 역시 1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나와 있고,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보겠습니다. 내려가 보니까, 여기가 이분이 이제 11분의 2 지분 낙찰 받으시고, 그 이후에 가등기하고 가처분 등기하고 할 건 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임의경매 신청을 하였는데 청구액이 1원이더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기서 이분이 과연 얼마의 수익이 발생되었는지 이걸 잠깐 한번 제가 그 자료에 나와 있네요. 잠깐만요. 자료에 안 나와 있네. 자료에 안 나와 있는데 이걸 제가 제 노트에는 제가 적어놨네요. 자료에도 적어놔야 되는데 이분이 진모 씨가 4,215만 원에 19만 원에 낙찰 받았거든요. 여기 보니까 2억 5,879만 원인데 지금 제가 계산하기로는요. 뭐 배당 금액을 2억 한 5,500만 원 정도 보자이죠. 한 370, 한 400만 원 정도 경매 비용 나간 걸로 치고 여기다 곱하기 자기 지분 얼마입니까? 11분 이잖아, 그죠? 11분 이하니까 4,636만 원이 배당돼요. 근데 진모 씨 이분은 2014년도 4월 달에 4,219만 원인데 2016년 1월 달이니까 건 2년이잖아요. 그죠? 2년 만에 4,636만 원이면, 야, 이걸 단순하게 산수를 비교하게 되면, 한 4천만 원 벌었겠네. 벌긴 뭘 벌어. 못 벌었죠. 그죠? 맞잖아요. 여기 4,219만 원에 낙찰 받았습니다. 그럼 첫 번째 뭐 들어갑니까?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해야 되니까 소유권 이전 비용 들어가죠. 두 번째, 이분 같은 경우는 여기 가등기 했잖아요. 가등기, 그죠? 가등기 하니까 가등기 비용 들어갔죠. 세 번째 뭡니까? 상대방 지분권자에 대해서 가처분 등기했으니까 세 번째 뭐 들어갔습니까? 가처분 등기 비용 들어가고, 어쨌든 뭐 단돈 100원이나 돈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법원에서 공짜로 안 해줘요. 네 번째는 뭐 봐가지고 이분이 공유물, 진모 씨 이분이 말이죠.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 신청했잖아요. 그럼 경매 신청 전 단계는 뭐죠? 공유물 분할 소송해야 될 거 아닙니까? 소송 비용 들어갔죠. 그럼 소송에서 법원에서 판결만 나오면 그냥 야, 너네들 알아서 빨리빨리 배당해줘. 배당해주고 뭐가 있어야 돼. 그 배당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이게 법원으로부터 부여받은 판결문 가지고 당해 부동산을 경매 붙이니까 경매 비용이 또 들어가. 엄마야, 보니까 비용이 몇 군데 들어갑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다 또 혹시 재수없게 말이지 똥 바른 그런 경우 있잖아요. 낙찰 받고 나서 보니까 타지분권자 중 한 사람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기란 또 뭐다? 대위에 의한 상속. 이런 거 우리 경험하면 안 됩니다. 상속 등기 비용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막 덕지 붙기 때문에 4,219만 원 요것만 딱 다 바라보면 안 된다니까요. 그럼 이거 있잖아요. 이 건 같은 상속 등기는 없으니까 1에서 5번까지 이 비용만 하더라도요. 최소한도 한 4,500만 원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그죠? 한 500만 원 더 갖다, 400만 원 더 갖다 제입시다. 그러면 4,219만 원에서 400 같으면 4,619만 원 원가야. 그런데 2년 후에 4,636만 원이 내 주머니에 들어왔어. 그죠? 그럼 봐가지고 27만 원인가요? 맞죠? 17만 원. 17만 원 벌었네. 벌긴 뭘 벌어봐가지고 기회비용으로 따지면 엄청 마이너스죠. 이거 차라리 4천여만 원을 다른 데다가 투자를 했으면 훨씬 많은 더 수익이 발생되는 이런 꼬라지를 당하면 안 된다. 그러면요, 딱 보니까 야, 이게 내가 이게 경매를 붙였는데 야, 이게 보니까 이게 1차 가격이 말이지 이상해. 완전히 이상해. 그럼 어떡한다더라. 이 양반이 본인이 공격적으로 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제가 다른 영상물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경매 신청하고 그냥 내 깔려 나면 안 된다니까요. 딱 째려봐야 돼. 째려보면서
나의 총 원가가 뭐 지도원가 만약에 5천만 원이다고 5천만 원 요거 딱 마지노선을 해가지고 이게 그렇다면 내가 내 지분 11분의 2지분 대비해가지고 5천만 원을 배당받기 위해서는 이 물건 전체가 얼마에 낙찰돼야 될 것인가. 그 마지노선을 딱 내가 정해야 돼. 정한 상태에서 내가 입찰 들어가야 된다니까, 내가 입찰 들어가고, 근데 내가 만약에, 뭐 3억 썼는데 말이죠. 누가, 3억 천 쓰면, 대단히 감사하죠. 그분한테,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럼 자기 배당 받고 나오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그냥, 대체적으로 보니까 경매 신청을 하시면 가만히, 돌부처처럼 가만히 앉아 계시더라고. 그게 마이너스 인생이지, 뭐. 별거 있어요, 봐가지고. 전 그렇게 봅니다. 봐서 본인들이, 돈 벌고 못 벌고는 본인들 마인드 문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냥 경매 신청하고 소송해가 한번 있으면 알아서 돈 돌아, 돈도 안 돌지. 딴 사람도 참 많아요. 그리고 여기가, 아까 이건 보여드렸던 것이고요. 이 9번이 중앙지법 사건인데, 이거를 어떻게 할까요? 이게 지금 시간도 거의 다 돼가는데, 패턴들이 거의 다 비슷하단 말이죠. 그죠? 거의 다 비슷하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고요. 그럼 일단은 이제 현재 경매 진행 중 아니면 또 최근 내 낙찰된 지분 물건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2022 타경에 1672 잠깐만요. 제가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네, 됐습니다. 여기 포항 이거 아닙니다. 조금 엉뚱한 눌러버렸네. 2022 1672 이거 아니고 밑에 이겁니다. 이게 저기 2월 15일 날 낙찰됐어요. 보시면은 2월 15일 날 15억 1,300만 원에 낙찰됐어요. 그죠? 2등이 12억 5천만 원, 5천만 9천 원에 입찰했었네요. 이야, 15억에 낙찰 받았습니다. 15억이에요. 밑으로 내려가 보니까 여기 또 지분이 100분의 45입니다. 100분의 45거든요. 100분의 45인데 여기 보면은 잠깐만요. 네. 100분의 45인데 우리는 지분 경매 보실 때 빌라 조그만한 것 같은 경우는 그냥 하세요. 괜찮습니다. 역경매가 뭐 없어요. 그냥 역경매 작업 들어올 여지도 없어요. 그런데 이 건 같이 말이야 15억에 막 써버렸단 말이에요. 100분의 45 같으면 2분의 1도 안 되잖아요. 그죠? 100분의 45에 돼가지고 지분을 낙찰받았는데 15억에 썼다, 이거 15억에. 그렇다면 일단은 제가 만약에 투자자 입장이라면 저는 이게 역경매 이거 생각해 봅니다. 발생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런데 재수 엄부터 보면 이게 역경매 탁 들어와 버린다니까. 제가 다른 영상물을 쓸 때 말씀 안 드렸습니까? 가등기 치고 지분 쪼개기 하고 그러니까 그건 허위 통정 의사 표시에 의한 가등기 말소 소송하면 돼. 해봐요. 머리 아프지, 그때부터 봐가지고. 맞잖아요. 우리가 지분 낙찰 받는 목적이 말이죠. 상대방의 자기 지분에 대해서 쪼개기 해가지고 말이죠. 가등기 하니까, 야, 너 가등기는 허위 통정 의사 표시야. 그리고 허위 통정 의사 표시에 의한 가등기 말소해. 소송하는 게 목적입니까? 돈 버는 게 목적이지 소송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리 딱 봐가지고 이게 지분 경매 물건이 오늘 방송 끝나시고 말이죠. 이게 경매 정보지에 한번 들어가 보시라니까요. 경매 정보지에 들어가 보시겠는데 현재 진행 중인 지분 경매 물건이 수십 건 있어요. 수십 건. 그 중에서 하나 내지 둘만 딱 골라보시라니까요. 그럼 충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건 같은 경우 보면은 임의경매가 홍모씨 지분에 대해서 임의경매가 들어왔거든요. 이게 건전한 건 지분에 보면 전부 다 이거 같아. 이게 전부 다 지분인데
홍모 씨 지분 같아요. 그죠? 예. 근데 가압류도 홍모 씨잖아요. 그죠? 그럼 나머지 타지분권자에 대한 어떤, 지분에 대해서 어떤 권리가 뭐 저당권이라든지 건저당권이라든지 이런 권리가 전혀 없단 말이에요. 깨끗한, 그러면 만약에 타지분권자가 갑이라 그러면요. 이분 같은 경우 깨끗한 도화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갑은. 그죠? 자기 권리에 대해서는 깨끗하잖아요. 깨끗한 도화지를 가지고 있다. 그럼 깨끗한 도화지를 가지고 있는, 우리 이렇게 기억하시면 된다니까. 타지분권자를 딱 보니까 이 사람 지분이 깨끗해. 저당권이나 가압류 이런 게 없으면, 아이고, 도화지가 아주 깨끗하구만. 어? 도화지가 깨끗하네. 그러면, 아, 이 사람은 깨끗하니까 자기가 마음대로 이게 그림을 확 그릴 수 있다. 이 그림 그린다는 게 뭡니까? 작업한다는 거지. 뭐. 그죠? 작업한다는 게 뭡니까? 상대방에서 마음만 못하면은 역경만 한다는 것이지. 뭐.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걸 좀 감안하셔가지고, 물론 이런 경우도 저기, 역경만 안 되길 참 바라야죠. 역경만 안 되길 바라야 되는데, 근데 만약에 역경만 된다면은, 과연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이 건도 밑에 잠깐 이거 보시죠. 보시면은요, 요런 문구가 딱 보입니다. 2022년 11월 23일,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서 제출 이렇게 있죠. 아,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서 제출했다니까요. 언제? 2022년 11월 23일 날. 2022년 11월 23일입니다. 위로 잠깐 올라가 볼게요. 2022년 11월 23일이잖아요. 그죠? 1차 기일 언제예요? 2022년 11월 30일이잖아. 그러면 타지분권자는요, 이게 타지분권자들인 법원에다가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서를 미리 제출할 필요가 없어요. 봐가지고. 물론, 때로는 봐가지고요, 그 가격을, 취득 가격을 다운시키기 위해서는 미리 하기 전에, 입찰 기일 전에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그냥 가만히 놔두고 그냥, 이 날짜 11월 30날, 강남 보니까, 교대 앞 중앙지방법원 있잖아요. 그 법정 가요. 경매법정 가서 보니까, 아무도 안 들어왔어. 그럼 집에 가요. 그럼 유찰이야. 그죠? 근데 이 날짜 누가 들어올 걸 대비해가지고 자기 주머니는요, 입찰 보증금 얼마? 1억 9,300만 원 딱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없어. 그럼 집에 가요. 또 2023년 1월 11일 날 또 가보니까 이때는 1억 5,440만 원 입찰 보증금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보니까, 또 없네. 그럼 또 집에 가요. 집에 가라니까 봐가지고. 그러고 나서 보니까, 그 다음 때 2월 15일 날 보니까, 아이고, 누가 어떤 미친놈 말이지. 15억 써버렸네, 그만. 이 날짜 최대 가격이 1억 12억 3,520만 원이잖아요. 그럼 이 금액의 10%는 얼마입니까? 1억 2,352만 원 입찰 보증금 딱 가지고 있으면서, 그때 집행관 물어봅니다. 공유자가 우선 매수 신고서를, 이렇게 우선 매수 신고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매각 기일 전에 우선 매수 서류를 제출하는 게 있고, 두 번째 뭐다? 매각 기일 당일날, 공유자가 그 전에 우선 매수 신고서를 제출 안 하면요, 집행관이 물어요. 이 사건 관련해가지고 공유자 나오셨나요? 그러면 제가 만약 공유자면, 네, 그럽니다. 이 물건에 대해서 누가 얼마에 썼는데, 당신이 이 물건에 입찰할 거요? 네, 이게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입니다. 그냥 권리 행사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시는 게 낫지. 뭐 어떤 뭐라고 그냥 우선 매수 신고서를 이렇게 해놓으니, 그럼 이분 같은 경우 죽어난 사람이 이때 가지고 우선 매수 권리 행사해야 되는데, 이때 우선 매수 권리 행사 안 했어. 안 하면 그다음부터 뭐다? 공유자 우선 매수권은 영원히 빠이빠이다. 일단. 그러면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봐가지고, 공유자가 우선 매수 신고서를 제출하였는지, 제출했다면 언제 제출하였는지, 제출한 시점이 언제인지, 그거 봐가지고 내가 입찰하는 시점 대비해가지고 이 사람이 공유자 우선 매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관계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죠? 일단 이 건 같은 경우는 글쎄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이 물건 이제 아직 대금 지급은 아직 안 했죠. 대금 지급은 잠깐만요. 대금 지급 아직 안 했으니까 이제 매각 2월 22일이면 허가 결정이 났네요. 그죠? 그러면 2월 22일이면 허가 결정 났으니까 3월 1일 날 내일 모레 허가 결정이 확정되고 나서 아마 3월 중 아니면 4월 초에 대금 지급 기한이 잡히겠네. 그죠? 그럼 그 전에 이분들이 이 부동산에 대해서 대금 납부하였다더라. 그럼 아마 3월 말쯤 해가지고 등기부등본 한번 발급받아 보셔가지고 이분들이 과연 이 타지분에 대해서 가처분 등기를 하였는지, 가처분 등기를 하였는지, 이런 관계를 한번 확인해 보시죠. 또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봅니다. 이게요. 가처분 등기만 해놓으면 이분들 같은 완전 안전빵인 것 같아요. 왜냐면요, 타지분권자가 성급하게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서를 제출했죠. 그죠?
그러니까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서를 타지분권자가 매각일 전에 제출하였다는 것은 마음이 급한 거야. 이 부동산 내가 놓치고 싶지 않은 거야. 그럼 이거 내가 낙찰 받아가지고 상대방한테 대판다? 그럼 상대방은 이 물건을 살 확률이 있다 없다? 있지요. 그죠? 내 지분을 매각한다면, 자, 그럼 보니까 이 건 같은 경우는, 와, 만약에 상대방에서 말이지 역경매 만들어온다고 하면 15억에 낙찰 받아가지고, 상대방 이제, 어떤 지분 낙찰 받았다면 어쨌든 봐가지고 이래 지분권자들하고 미팅을 해야 된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만나야 됩니다. 만나야 돼. 만나면, 아이고, 지분 파세요. 난 얼마 벌으면 되는데 19억 3천만 원 불러버리지 뭐, 봐가지고. 그죠? 아니면 한 20억 불러, 20억 불러. 20억 불러가지고, 한 19억 정도, 1억 깎아주면 될 거 아닙니까? 우와, 그럼 15억에 받아가지고 19억 같으면 뭐야. 그러니까 역경매 당한 물건이 그냥, 그러니까 이 건에 있어서 관건은 뭐다. 이 물건을 낙찰 받으신 분이 이 영상물을 안 보시겠습니다만, 만약에 보신다면, 또는 또 아는 지인분들이 보신다면요, 말씀 좀 전해주십시오. 대금 납부한과 동시에 가처분 신청하는데, 지금 가처분 서류는 지금부터 작성을 해 놓으시라는 거. 해 놓으셨다가 대금 납부하면서 그때 급행을 하셔가지고, 동시에 오늘 만약에 대금 납부한다 그러면요, 대금 납부한과 동시에 내 앞으로 오늘 짜라해서 등기부등본상에 내 이름, 안정의 이름 석자가 딱 찍힌 등기부등본 발급받아가지고 그냥 법원 민사과 가가지고 막바로 가처분 신청해서 막바로 제출해야 됩니다. 그죠? 시간을 다투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근데 또 모르죠. 타지분권자가 만약에 제 말씀 들으신다고, 아, 요거 봐라, 요거 역경매라서 확,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몰라요, 이게 어떻게 될지는. 그렇게 보시고요. 요거 지금 제가, 이거를 현재 진행 중인 것인데요. 이게, 부산 물건인데요. 이거는 역경매 물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가격이, 매매 금액이, 평가 금액이 상당히 고가로 평가된 것 같더라고요. 2022 타경에 813호. 부산 진구 양정동 나와 있네요. 양정에, 그죠? 저도 부산 지리는 조금 압니다. 제 고향이 부산이니까. 이게 보면 지분이 2분의 1 지분이 경매 나왔잖아요. 그죠? 2분의 1, 그죠? 2분의 1 지분이 경매가 넘어왔는데, 위에 보시게 되면, 매각 기일 해가지고 말이죠. 이분이 3차에 3차. 2월 28일이 내일이네. 엄마야. 내일 낙찰 되겠다. 근데 몰라요, 봐가지고. 이게, 매매 가격이, 이게 지금 현재 2분의 1 지분이잖아요, 그죠? 그럼 법원에서는 2억 350만 원 평가했거든요. 그러면 감정인은 4억, 이걸 매가를 4억 7백으로 봤다니까? 4억 7백. 근데 이게 지금 현재 4억 7백이 아니라니까. 매가가 지금 인터넷상에 뒤져보니까 3억 없대요, 3억. 3억 같으면 곱하기 2분의 1 하게 되면 얼마예요? 1억 5천만 원이잖아요, 그죠? 1억 5천만 원인데 1억 3천만 원인데, 야, 이거 뭐 1억 5천만 원, 한 1억 3천만 원 내일 입찰 들어가겠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가격이 진짜 3억 한다 그러면요, 이거 이 날짜 내일 입찰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근데 이게 2분의 1 지분이 경매가 넘어왔다더라, 나와 있고, 요건 같은 경우 보니까 23평형으로 이제, 23평형입니다. 23평형으로 이제 불려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보니까, 권리 관계는 이제, 이게 최모 씨라는 분이 계시는데, 뭐, 지분 소유자니까 뭐, 크게 임차인은 없고, 근데 이게, 여기 뭡니까? 건전한권 딱 설정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때는 뭐, 매매를 통해서 이분들이 이제 각자 2분의 1씩 지분을 이제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지분권에 대해서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쳐버려. 그럼 이 사람은 깨끗한 도화지가 아니잖아요. 그죠? 타지분권에 깨끗한 게, 도화지가 지저분해. 그럼 이 사람 여기 이제 그림을 그릴 그런 여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지가 없잖아요. 그림을 그릴 여지가 없어. 그러면 역경매 작업을 할 그런 여지가 없다는 것이죠. 그죠? 지분이 효력이, 이게 저당권 효력이 이게 미쳐버린단 말이죠. 그죠? 그렇다면 이런 경우는 일단 상대방에서 소위 농간을 부릴 그런 여지는 없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이건 또 보면요. 전체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하고, 그죠? 전체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하고, 그 뒤에 보니까 지분권자에 대해 가지고요, 허모 씨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하고, 이게 저당권자 허모 씨가에 대한 여기 임의경매적 김모 씨가 경매 신청을 하였고, 이런 수순은 이제 경매 진행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현재 매매 금액이 인터넷상에서 보니까 23평형인데, 이 매매 금액이
3억으로 이제 저는 조사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2억 350만 원보다 2분의 1 가격인데 이건 상당히 고가다. 이거에 따라서 3억이면 1억 5천만 원, 2분의 1, 1억 5천만 원인데 1억 3천만 원인데 이 날짜 입찰 들어갈 필요성이 있겠는가? 그럼 다음 기회에 한번 유념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오늘도 시간이 조금 오버했네.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늘로서 이제 지분을 낙찰받아가지고 공유물권을 소송해서 공유부동산 전부를 경매 부침으로 인해서 수익을 남기는데, 근데 경매 신청했는데 보니까 이게 돌아가는 꼬라지가 보니까 말이죠. 우와, 완전히 막 똥값으로 떨어지게 생겼어. 그때 내가 어떻게 지분을 경매 신청, 지분부동산 이제 전부 공유부동산이니까 공유부동산 전부를 경매 신청한 내가 적극적으로 대시해가지고 내가 낙찰 받아가지고요. 실물로서 확보를 하고 있다가, 부동산 가격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을 적에, 그동안 내가 손해봤던 수익을 보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으셔야 되는 것이지, 그냥만 내깔려 놔버리면은 세상은 내가 돈 버는 걸 대단히 배아파합니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3월 1일 날은 쉽니다. 빨간 날이라서 3월 3일 날이죠. 3월 3일 날에는요, 지분을 낙찰받고 나서 여기 소송에 의해서 타지분을 경매 신청하고 내가 우선 매수 권리를 행사를 하는 그런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시청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안종인의 말씀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